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지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또 영상을 켜봤고요. 오늘도 이 검정 책상에 이 이면지 그리고 볼펜만 있으면 밋밋하니까 오늘의 친구는 훈이로 하겠습니다. 자, 훈이를 여기 놔둬주고, 자, 오늘은 왜 또 카메라를 켰느냐. 그래서 제가 정신이 참 복잡해요. 머리가 참 어지럽고 계속 고민 드는 의문.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어지러운 요즘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주저주저 떠드는 거를 올렸을 뿐인데,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조언도 주시고 같이 공감도 해주시고 이렇게 나도 똑같다 하는 말에 되게 큰 위로를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용기 내서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원래 이렇게 정신이 어지러울 때는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끄적끄적 글쓰기를 하면서 뭔가 책 같은 그런 내용을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이렇게 끄적이는 글쓰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는데요. 이제 이걸 해도 한 번씩 몇 년 주기로 이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올해인 것 같다. 항상 변화를 앞두기 전에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노력해봐도 잘 되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시간만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의미 없이 스마트폰 붙잡고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게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자 이걸 써보는데요. 제가 항상 새해 계획을 세워요.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 쓴 거를 다 지키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다짐을 했고 그거에서 20-30%는 뭐 달성을 했다. 이 정도만 해도 만족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올해도 당연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계획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만다라트로 했어요. 근데 이 아래 세 칸이 비밀이었는데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지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못 올린 채로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뭐라고 이거 비밀로 하겠어요. 이거 몇 명이나 본다고. 그래서 그냥 이번 영상에서 어떤 걸 고민 중인지 시원하게 오픈하고 그 다음에 2026년 다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만다라트를 공개하자면 이건데요. 이 부분, 이 직업에서 이 진흥원, 임용, 전문직,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1급 승급은 이제 6개월 경력만 쌓으면 자격증 신청만 하면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왜냐면 승급 교육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수익 창출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달성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할 때 저는 목표점이 있어야 그래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건 팔아보기는 좀 이런 거에 흥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면서 또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거로 물건을 쫌쫌따리 팔고 있는데 그것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뭘 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팔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 공모전 나가보기는 그래도 이 직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전 같은데 한 번쯤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수상이 아니라 이제 한번 참가 정도가 목표고 이제 이거예요. 진흥원 임용 전문직. 이제 당연히 저도 앞으로 뭘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죠. 이제 20대 후반인데. 네. 그런데 이제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교사가 있겠죠.
근데 교사도 보통 유아교육과는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도 같이 취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복전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또 삼천포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죄송해요. 지금까지 초점을 안 잡은 채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 내가 이렇다니까. 아무튼 유아교육과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이제 교사가 있겠죠. 근데 이 교사는 크게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는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그리고 유치원은 만 3, 5세 그리고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5세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같은 연령이 겹치잖아요. 3, 5세가. 이렇게 연령이 겹치는데 이렇게 이분화된 게 조금 그렇다. 이게 교육과 몰라요. 이건 책으로 읽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3, 5세 연령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둘 다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이원화된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유보통합을 옛날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번번이 무산됐어요. 왜냐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자격 취득 과정도 조금 다르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교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교사도 이제 유치원을 예로 들자면 유치원이 이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나뉘는데요. 국공립유치원은 임용고시라는 교사가 되는 시험이죠. 이거를 응시를 해서 합격한 분들이 갈 수 있는 아니면 기간제로도 갈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런데 국립유치원은 제가 알기로 전국에 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공립으로 다 가신다고 보면 돼요. 공립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데 병설되어 있는 이 병설유치원 그리고 아니면 단독 기관으로 이제 크게 설립된 단설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고 요즘은 좀 신도시 같은 데는 단설이 많이 지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이제 그냥 사립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은 유형이 더 많아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뭐 사회복지 법인, 그리고 직장, 공공형 잘 몰라요 사실 많이 있는데 이제 국공립은 나라에서 설립한 건가? 나라에서 위탁을 해준 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민간이 설립한 어린이집, 아무튼 국가나 지역에서 설립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이 설립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가 설립한 어린이집, 직장,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 해당 기업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정보 잘 모르겠어요. 이 정보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궁금하시면 차이를 정확히 알려주신 분한테 알아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나뉘고 교사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출판사 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출판사, 그리고 뭐 비상교육, 뭐 청재교육 이런 교육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교육회사들에서도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그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길로 빠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영유아 관련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루는 회사라든지 이제 스타트업도 회사죠. 네, 이런 데도 있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하자면 어쩌다 유아교육과에 갔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할 말이 늘어가지고 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정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의문 1.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생각이 든 이유가 있어요. 이제 12월 10일 수요일이죠. 이때 발표가 나고 어머 떨어졌네? 확인하고 이제 공고를 살펴봤다고 했죠. 저는 이제 어린이집 경력이 2.5년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4시간 보조를 해서 2.5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0.5년을 채워서 1급 승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중에 어린이집을 택하게 됐고, 이제 어린이집 공고를 살펴보는 방법은 각 지역에 육종지가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인란에 가면 이렇게 공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공고를 보면 이 공고에서 뭐 나는 국공립을 가고 싶다. 국공립, 직장, 뭐 민간, 사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1순위가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해서 그냥 저는 전국을 봤어요. 저는 지역보다는 내가 어딜 가고 싶은가 이거를 좀 먼저 보거든요. 그거 재밌잖아요. 와, 이런 회사에 또 이 어린이집이 있어?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살펴보는데 여기서 또 구미가 당기는 거를 보게 됐는데 이제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인 거죠. 연고 없어. 타 지역 이사 가야 됨. 근데 뭐 지금 있는 지역도 그냥 지인 정도 있지 연고는 없는 타 지역이고 뭐 어떻게 적응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외지에 가서 산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 이유. 단지 그 기업이 궁금해서 그곳에 지원을 했다. 되게 화라락 다 이뤄진 거였어요. 이날 공고를 보고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후루룩 이 이력서를 일단 쓰고 제출해. 그리고 몰라 되면 생각하자 했는데 어라 됐네. 그리고 면접을 가. 근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꽤 안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 좋은 경험했다. 면접 오랜만에 봤는데 역시 나는 중원부원 하는구나. 이제 그 면접도 많이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또 자만했죠. 그냥 필승법 영상 첫 번째 자만하지 말자 적어놓고 또 다른 데서 자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됐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라 이거 됐네. 이거 돼버렸어.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만하지 말자고 또 마음가짐을 다 잡았는데 이렇게 또 돼버리면 또 나도 모르게 자만해야지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또 자만하게 될 수 있다. 전에도 됐으니까 다음에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깨달았으니까 항상 모든 일에 유의하고 최선을 다하고 할 것입니다. 네,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 넣고 그게 돼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선택을 물을 생각도 없어요, 지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건데 자꾸 이렇게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인생 선배마다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떡해요? 저 어떡하죠? 뭐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하면 이제 듣는 말이 첫째, 뭐 너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냐? 그리고 둘째, 나는 너무 부럽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떠나기가 어렵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그 셋째, 네 나이 때 뭔들 못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비슷한 얘기인데 공감해요. 저는 이 자유로움이 좋긴 하거든요. 언제든 저도 나름 결심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언제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좋긴 한데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슬슬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어렸다면 이 2년만 더 젊었어도 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차라리 빡세게 열심히 임용을 준비해서 뭔가 성취했다면 이런 기분이 안 들었을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노력하고 애매하게 해서 항상 애매한 점수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즐겁게 놀았으면 안 이랬을 거야. 뭐 차라리 남들 하는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근데 뭔가 직업적으로 이룬 게 없다고 느끼는데 그렇다고 발달 가업에 맞는 뭐 지금만 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때 해야 되는 발달 과업 저는 끝내주게 놀기
이제 결혼의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결혼 정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는 자녀를 꼭 갖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제 DNA가 세상에 태어날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자녀를 갖고 싶은데 이제 당연히 이 난자가 오래될수록 난자의 상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야. 그래서 이때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어라 벌써 20대 후반이 됐네? 그런데 결혼을 할 건데 누구랑 해? 연애를 해야 하지. 그래서 임용을 적게 된 것도 사실 있어요. 1년을 또 준비하게 되면 이게 확실하지 않잖아. 그리고 약간 모르겠어요. 열심히 진짜 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열심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정리하려고 공부했던 거 정리하려고 오래 썼던 스터디 플래너를 보니까 공부 시간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9월 이후 보통 10월부터 빡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월 한 달 바짝 열심히 해놓고 이제 시험 끝나면 힘드니까 내가 이 1년을 통으로 열심히 한 줄 착각한 거야. 어영부영 뭐 나 공부해야 돼서 뭐 소개팅 못해 공부해야 돼서 뭐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성취를 이뤘냐? 아니. 그렇다고 즐기기를 했냐? 아니. 일단 삶에 대한 불만족이 생겼죠. 네, 일단 불만족. 차라리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웠다면 이렇게 살아도 될까?에 대한 의문이 없었겠지. 이런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막 미신을 믿게 되고 삼재를 믿게 되고 그런 거예요. 지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달성을 하고 뭔가 이렇다 할 목표를 이뤘다면 이런 패배감, 이런 좌절감을 안 느꼈어도 될 텐데 지가 이제 조금 나태하게 해놓고 그 잠깐 바짝 한 달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아,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어떻게 이게 떨어지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죠. 진짜 양심이 없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너무해. 하고자 하는 말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제 인생을 관통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뭐가 되고 싶어. 근데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 뭔가 말하고 싶어. 근데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뭔가 이루고 싶어. 뭘 이루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런 지금 혼란한 상황인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요? 뭔가 이 말에 대한 갈증이,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이나 글쓰기를 이렇게 끄적이기를 해서 생각을 정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끄적거린 꼴을 보세요. 정리가 되겠어요? 오히려 더 어지러워.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알아봐? 아, 여러분과 너무 친해졌나 봐요. 이렇게 징징대는 걸 보니까. 저는 징징대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 혼자 징징대지. 왜 이렇게. 아, 그렇다고 징징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방금 발언 취소할게요. 사람이 징징댈 공간도 필요하지. 여러분도 이 댓글에 많이 징징대세요. 제가 T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유료로 MBTI 검사를 해줬었어요. 자기설계 세미나라는 시간에. 그때 T가 100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따스한 동기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상대하는 이 업을 가지며 그래도 많이 F가 섞인 것 같기는 해요. 사회화가 많이 된 T인 거죠. 제가 공감되거나 저거는 조금 징징댈 만한 상황이다 싶은 징징거림은 제가 많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많이 징징대고 가지고 저는 생각이 지금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생각 정리하는 영상과 같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 어떤 진로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네요. 이걸 보니까 네, 그럴 수 없겠어요. 제가 조금 더 생각 정리를 하고 뭔가 정보를 주거나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2026년 계획표 영상은 제가 열심히 찍어놓고 컷 편집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앞으로 직업에 대한 고민을 간략하게 공유했으니까 그냥 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제가 그래도 제가 J예요. MBTI 영어 2개나 알려주네. 땡땡땡땡 중에 TJ예요. J로서
뭔가 영상 올린 지 2주나 됐는데 아무것도 안 올리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찍기는 많이 찍었고 뭐 조금씩 잘라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 요즘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지상파 이 PD 작가들도 다 유튜브로 넘어와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내 걸 왜 봐? 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있긴 한데 뭐 편집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주절주절만 거리고 있는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거나 뭔가 인사이트가 필요할 때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뭐 영상을 보거나 이 시기를 겪은 이제 조금 안정된 중년분들의 멋진 직업인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려볼게요. 그리고 뭐 언제는 제가 뭐 생각하고 올렸나요? 그냥 이렇게 빠르게 잘라가지고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한 후에 오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쉬지 않고 25분이나 말을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목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정 전에 꼭 자야 되는데 자꾸 못 지키고 있어요. 이제 일상을 내가 뭔가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 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 잠, 첫째 잠, 둘째 식사, 셋째 일단 나가기, 밖에 외출하세요. 뭔가 생산적인 걸 5분이라도 하다 보면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2차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이든 다시 이제 1차부터 재도전을 시작하신 분이든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하시든 아니면 임용의 관계가 없든 뭐 어떤 분이든 열심히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겠고 2026년은 뭐 어떻게든 또 채워지겠죠. 어떤 방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채워가시길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응원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히 계세요.